안녕하십니까. 대한병마를 가장 사랑하시는 가족 여러분, 3월 들어 두 번째 시행되는 토경마일인 3월 12일 토경마, 가족분들의 영원한 파트너이고픈 독한승부사 장석입니다. 날씨가 좀 쌀쌀해졌죠. 이제 보내는 겨울의 마지막 추위 같습니다. 근데 이번 주가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쌀쌀함이 느껴지고 다음 주부터 이제 기온이 싹 풀린다고 하니까 몇 년 전부터 봄, 가을이 굉장히 좀 짧아졌죠. 이제 어하다 보면 이제 진짜 덥다는 느낌까지 들 정도의 날씨로 이제 바뀝니다. 지금의 쌀쌀함이 오히려 그리울 시기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2월과 3월의 경마는 분위기가 좀 완전히 바뀐 상태예요. 일단 외형적으로 봤을 때 출전두 수가 좀 많이 빠졌죠. 출전두 수가 많이 빠졌고 전체적인 배당도 역시나 조정이 좀 들어왔습니다. 무엇보다도 2월 경마와 3월 경마의 가장 큰 차이는 전체적인 강도면인데 2월 경마 같은 경우는 각 경주별로 혼전도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좀 강했고요. 경주별 능력지수 자체들이 좀 달랐습니다. 하지만 3월 들어서는 전체적으로 조금 하향 평준화된 감이 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경주수가 2월에 3주 경마와는 다르게 3월에 4주 경마로 시행이 되면서 출전두수가 좀 빠졌다는 점, 이게 있고, 그리고 이제 대상 경주라든가 특별 경주들이 시행이 되면서 능력마들이 좀 많이 빠져나간 상태에서의 일반 경주에서의 하향 평준화, 요걸 좀 이유로 들 수가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2월에 배당이 많이 나왔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기존의 인기마들이죠. 인기마들. 이제 2세마들이 3세마로 넘어가는, 3세마들이 4세마로 넘어가는 이 시즌의 마필들이 조금 부진한 상태에서 약간 좀 나이가 있고 전력이 다 나왔다고 생각했던 마필들이 입상을 연이어 나오면서 배당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하지만 날씨가 이제 좀 풀렸고 아무래도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3세, 4세 마패들의 전력 자체들이 급성장해지면서 약간은 좀 부진했다 느꼈던 마패들의 입상이 연이어 이어지면서 3화 첫 주 배당들이 전체적으로 좀 안정감, 대체적으로 배당의 안정감이라는 것은 인기마들의 선전에 의해서 나와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 흐름 자체는 당분간 좀 이어질 것이라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출주마들의 면면을 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1경주 같은 경우가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주함에도 불구하고 입상 사정권에 들어오는 마필들이 몇 두 되지 않을 정도로 전체적으로 뭐라고 할까요? 3세, 4세 이렇게 넘어가는 마필들의 전력 호전세가 상당히 눈에 띄는 3월 경마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분명히 2월가는 분위기 자체가 확 바뀐 3월 경마 철저한 준비 속에 맞이해야겠고요. 이번 주 역시도 지난주와 정도의 차이는 약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는 당분간 이 흐름이 이어지지 않겠느냐 해서 배당 자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적중의 질 그리고 적중의 강도 어떤 연속성 이런 것에 굉장히 좀 집중하면서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리고 또 이것에 충분한 대비를 해서 일주일간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번 주 경마 자 모자람이 없이 단단하게 준비했던 만큼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시원하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의 두 번째 토경마일인 3월 12일 토경마 약간 쌀쌀함 속에 시행되지만 분위기는 지난주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냉정한 판단 속에 특히나 이제 배당들이 약간 좀 빠지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항상 기억해 줘야 되는 게 구멍수예요. 구멍수. 돈이 안 되는 막권의 조합수는 좀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알차게 준비한 마번 여러분들과 이번 주 역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역시 여러분들이 인생 배팅 위한 준비 철저히 준비한 만큼 3월의 2주차 토경마 지금부터 아랫배 힘 딱 한번 주고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의 두 번째 토요일마인 3월 12일 토요일마 지금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자,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주하는 단거리 경주죠. 국내만 6군 레이스입니다. 일단 뭐 가장 눈에 띄는 마필이 1번마 옥녀봉이에요. 이제 4전째 레이스를 준비 중인 마필인데 아무래도 이제 배당판에서 이제 최고 인기를 모아주는 마필들이 어떤 결과물이 나오냐에 따라서 그 당일 경주의 배당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1번마 옥녀봉 사실은 2월달 경주에서 괜찮았습니다. 아주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자, 당시에 저는 한 가지 물음표를 좀 주고 싶어요. 직전 레이스에서 과연 1번마 옥녀봉이 나는 무조건 때려야겠다,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절박함이 보였느냐, 그 레이스에서. 근데 저는 사실 직전 경주에서의 옥녀봉의 그 전체적인 액션은 그건 조금 약했다. 어떤 조교 때 보였던 모습이라든가 어떤 완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비해서 실전에서 투영됐던 모습 자체는 어떤 확인 정도? 그 정도? 약간 좀 자신있게 기승하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이 남았던 마필이 바로 1번마 옥녀봉이었거든요. 자, 그리고 사실 이렇게 생각해요. 직전 경주의 옥녀봉과 이번 경주의 옥녀봉의 차이를 본다면은 직전 경주의 옥녀봉은 약간 불확실성이었죠.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좀 자신 있었어요. 저는 자신이 있었는데 마방에서의 선택지는 약간 좀 불확실성이 있었던 마필. 하지만 이번 경주에서의 옥녀봉은 어떤 확신을 갖고 어떤 승부가 가능한 마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경주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물음표가 남았다면 이번에는 강한 느낌표를 가지고 공략을 할 수 있는 마필 1번마 옥녀봉. 일단 당일 최고 인기 마필인데 이거는 이번에는 의심 없이 들어갈 필요가 분명히 있고요. 조교를 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사실 옥녀봉 같은 경우는 월요일날 조교를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무리도 그렇게 애매한 느낌이 좀 있었던 조교였는데 이번에는 2주간에 걸쳐서 굉장히 자신있게 조교를 하더라고요. 이런 식의 자신있게 조교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뚜껑을 까고 들어갔을 때 레이스에서, 실질적인 레이스에서도 자신있는 기승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1번마 옥녀봉 같은 경우는 뭐 최고 인기마로서 뭐 그대로 인정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7번마 봉화로켓이 공백기가 좀 있어요. 제가 그 공백기를 가진 마필들이 복귀전을 치렀을 때 과연 그 마필들에 대한 그 판단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근데 이거는 좀 마방마다 조금 달라요. 특정 마방가들 같은 경우는 모든 준비를 해놓고 바로 경주에 투입되는 경향이 좀 있고 어떤 마방, 대다수의 또 마방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공백기가 좀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자신이 없는, 약간 좀 테스트 차원? 요 정도로 좀 경주를 준비하는 마방들이 있는데 부산에서 가장 유리망한 마방대의 19조 이제 김영관 조교사 같은 경우는 이제 공백기가 있다 하더라도 철저한 준비 속에 공백기를 가리지 않는 승부가 좀 강합니다. 근데 이런 승부를 하는 마방들이 서울에서는 대표적으로 20조예요. 20조가 사실은 공백기가 있다 하더라도 공백기 동안 충분한 준비를 했다면은 그 복귀전에서 아끼지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 7번마 봉화로켓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었다. 재검 때 모습을 본다거나 이 조교 때 모습을 봐도 이거는 뭐 굳이 아낄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마필이에요. 물론 조교 강도라든가 이런 건 조금 좀 애매한 면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7번마 봉화로켓은 자 공백기가 있다고 해서 우습게 본다? 이 순간 뒤통수 그냥 딱 맞을 수 있는 마필이니까 일단 옥녀봉을 인정한 상태에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성과가 큰 마필들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7번마 봉화로켓을 액면으로 보는 게 맞다. 현장까지 문제가 없다면은. 그리고 나머지 쪽에서의 배당의 가능성은 현장의 컨디션을 보기는 해야겠는데 실질적으로 조교를 통해서 판단했을 때 우선적으로 들어가는 배팅 마번은 1번마 옥녀봉을 중심으로 7번마 봉화로켓이 상당히 유력시되지 않겠느냐. 1번마를 인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막권의 조합수를 늘릴 수가 없어요.
선택지를 많지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최종적으로 압축이 들어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2구멍 이상 넘어갈 필요는 없고요. 많이 들어가 봐야 2구멍이고요. 들어가면 웬만하면 한 방으로 정리가 좀 쉬운 경주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리면서 현장에서 7번마 봉화 로켓만 이상이 없다면은 17의 조합마번 자체가 굉장히 쉬울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국내산 6군 10마리의 마필들이 출주를 합니다. 자, 이번 경주는 출전두 수는 많지가 않은데 굉장히 알찬 마필들이 많이 출주하고 있죠. 먼저 3번마 천지성공 같은 거. 요거 데뷔전에서 굉장히 세게 봤던 마필이었거든요. 앞으로의 잠재 능력이라든가 성장 기대치에 있어서 상당히 높게 봤던 마필인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왔던 것 같아요. 걸음 자체는. 그리고 전체적으로 천지성공이 데뷔전에서 보여줬던 거. 제가 데뷔전 천지성공에서 그걸 말씀드렸잖아요. 체중이 24kg가 빠졌는데 이거는 오히려 24kg가 빠지면서 더욱더 신뢰가 간다. 그래서 데뷔전 천지성공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세게 보고 여러분들께 추천드렸던 기억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뚜껑을 까고 전체 레이스를 봤을 때 과연 천지성공이 진짜 맘먹고 갔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3번마 천지성공이 그 당시 레이스에서 진짜 자신있게 기승을 했다면 이척이 아닌 대가리 싸움까지도 충분히 가능했다. 마지막 200m 구간 정도에서의 레이스를 보면 약간 좀 끌려간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걸음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남았다. 해서 이제 데뷔전에서 충분히 가능성을 본 상태에서 굉장히 자신있게 완식이가 조교를 했다면은 저는 이번에 3번마 천지성공 같은 경우는 진짜 진면목이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3번마 천지성공 같은 경우는 뭐 당일날 엄청나게 팔릴 수 있는 마필이긴 한데 팔린다 하더라도 팔릴 수 있을 만한 이름값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능력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환상의 도약 같은 경우는 예상했던 대로 기수가 바뀌었습니다. 기수가 바뀌었는데 한 가지 조금 애매한 건 뭐냐면은 이게 사실은 강도가 조금 계속 좀 애매해요. 조교 강도 자체가. 그리고 기수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어제 이 레이스를 준비를 하면서 환상의 도약의 기수 교체에 대해서 굉장히 주포인트를 가지고 조교를 계속해서 돌려봤어요. 돌려보고 분석해보고 눈으로 본 것 자체를 계속해서 기억력을 되짚어 봤는데 사실 마필 자체에 대한 만들어짐이라든가 어떤 완성이나 이런 건 다 올라왔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강도가 뭐냐면 이제 최소한 월요일이라든가 수요일이라든가 경주를 앞두고 나서 한 번씩 이제 확인 자체가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애매해. 근데 과연 동철이를 지금 4번을 기선시켰거든요. 4번을 동철이를 태운 상태에서 이번에 교체가 됐는데 단순히 강도가 없다고 해서 약하게 본다? 동철이를 4번 태운 상태에서 이찬호 기수가 교체를 됐는데 과연 이걸 갖고 한 번 더 그 전에 그런 행보로 같이 간다? 이런 그림은 그려지지 않거든요. 해서 전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3번만을 놓고 물론 어느 정도로 이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마필들이 3마필 정도로 보입니다. 보이는데 일단 선으로 들어오는 마필들이 7번마 환상의 도약이 단순히 기수 교체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공략하는 것보다도 타이밍이거든요. 저는 오히려 조교가 조금 약하다는 이유. 조교가 약한 거와 조교 때 문제가 있는 건 다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주목할 부분이 있고요. 6번마 웰빙 스토리 같은 경우도 3번 정도를 띄웠는데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타이밍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액션이 보였어요. 액션이 보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분명히 3번의 경주하고는 다른 흐름이 좀 보여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도 역시 이거 이렇게 생각해요. 3번만 1경주와 좀 비슷한 게 어차피 3번만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막권의 조합세 늘릴 필요가 없어요. 어느 정도 압축이 들어간다면은 7번, 6번 요 정도로 압축이 들어가는데 6번마 같은 경우는 29조 같은 경우는 턴 좀 길게 잡고 가는 마방이에요. 그래서 과연 눈에 들어왔을 때 과연 바로 승부가 될까? 근데 제가 지금까지의 29조의 패턴으로 봤을 때는 한 번 더 약간 좀 재본다? 타이밍을 늦출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어요. 근데 말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반면에 7번마 환상의 도약 같은 경우는 조금 약해진 면은 있기는 한데 타이밍은 딱 걸려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 이경주 현장에서의 최종적인 마번의 선택은 좀 필요하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3번마를 인정한 상태에서 후차권에 대한 복잡함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번 제 이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국내산 6군 역시나 출전 두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마필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이제 5번마 베스탄생이라는 마필이 출주하는데 사실은 이게 그 6번의 레이스를 치르면서 어느 정도 복귀를 봤을 때 의미를 둘 수 있는 경주는 최근 2번의 경주예요. 제가 이 베스탄생 같은 경우가 굉장히 애매한 변이 있어서 제 복귀 노트를 좀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그 1월 경주였죠. 1월 3일 경주에서의 복귀 내용은 뭐냐면은 약간 그 여러분들께서 이제 동영상 돌려보시면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말이 중간에 꼬장이 좀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정말 냉정하게 제가 몇 번 돌려봤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흙을 맞아서 말이 꼬장을 부리는 건지 아니면 기수 자체가 약간은 제어를 하면서 말하고 약간 좀 다툼 속에 나올 수 있었던 그런 액션이었는지 굉장히 까다로워요.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경주였던 2월 레이스. 근데 2월 경주는 보면은 또 다른 복귀가 나와요. 뭐냐면은 1월 경주 같은 경우는 약간의 불확실성, 꼬장기 약간 이런 쪽을 약간 좀 불안감이 좀 있었다면은 직전 경주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런 면은 보이지 않았는데 약간 좀 의도적이었던. 그러니까 마피를 일부러 외곽 쪽으로 빼고 이렇게 좀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관점에서 볼 것 같아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전에 흙을 맞은 상태에서 꼬장이 좀 나왔기 때문에 기수가 의도적으로 마피를 외곽으로 빼고 그러니까 진로 선택 이쪽에서 변화를 주고 탔다. 이런 쪽에서 볼 수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저는 좀 다른 관점으로 봤던 게 뭐냐면 과연 이 마필이 바깥으로 마필을 뺀 상태에서 진로가 완전히 열린 상태에서 맘먹고 물리고 때렸을 때 어떤 반응을 하느냐. 저는 약간 마방이라든가 기수가 그 점에서 뭔가 변화를 준 것이 아닌가, 뭔가 확인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해서 저는 이번 주 3경주에서의 5번마 베스탄생 같은 경우는 최근 2번의 레이스를 통해서 뭔가 실험을 했다? 뭔가 다변화를 줬다? 그러니까 진짜 자신 있게 승부를 하기 전에 확인 절차였다? 확인 과정이었다? 이렇게 봤거든요. 해서 저는 이번에 오버와 베스탄생. 자, 직전 경주는 승환이가 탔었고 그 이전의 경주에서는 성문이 탔는데 직전에 승환이가 타고 연속기승으로 들어왔다는 거. 이게 굉장히 주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직전 경주 같은 경우 어떤 확인 절차가 들어갔던 그런 전체적인 전개였거든요. 였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유승환 기수 연속 기승 이것은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쉬운 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직전에도 조교가 조금 애매한 감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약간 그런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5번마 베스탄생이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굉장히 강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10조 같은 경우가 어떤 조교의 강도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승부를 하는 마방이 아니라 경주를 치르면서 보여지고 다듬어지는 어떤 경주력을 바탕으로 어떤 승부가 이루어지는 마방이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오버마 베스탄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번에 포커스 타이밍이죠. 요거를 좀 주목하고 좀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 3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경주 들어갑니다. 1300m 국내산 3군 8두의 마필들이 출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4경주 같은 경우는 일단 출전 대수는 많지 않아요. 근데 사정권에 들어오는 마필들이 많습니다. 2번마 툴스, 3번마 아름다운 순간, 5번마 비바플레이, 6번마 스타울스까지. 6번마 스타울스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지난번에 덕을 좀 봤죠. 워낙에 이제 편성 자체가 하급 경주였기 때문에 약간 기습적인 전개가 통했던 경주. 근데 이번에는 인기마로 돌아왔기 때문에 나머지 마필들이 이 마필의 전개의 움직임을 보고 움직인다는 거죠. 그게 조금 두려움이 좀 있어요. 2번마 툴스하고 3번마 아름다운 순간 같은 경우는 3세 마필입니다. 아직까지 전력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의 마필이고 5번마 비바플레이하고 6번마 스타워스 같은 경우는 안정화가 된 상태에서 편성을 보고 들어가는 마필이에요. 자, 그렇다면 저는 보통 이런 추위에서는 4세마보다는 3세마, 특히나 이제 지금의 그 시즌에 맞추면은 4세, 지금이 만약에 2월 달이었다면은 4세마의 포커스를 가졌을 거예요, 제가. 근데 지금은 3월이란 말이에요. 분위기가 달라졌단 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의 2번마 툴스와 3번마 아름다운 순간, 특히나 이 3번마 아름다운 순간 같은 경우는 지금 성곤이가 3번째 기승인데 확실히 변화가 빨라요. 변화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 상태에서의 3번마 아름다운 순간, 이번에 굉장히 주목도가 높아집니다. 묵직하게 다졌는데 마필 자체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번 제 4경주 강도가 조금 무거워졌기 때문에 체중 변화가 많지만 않다면은 3번마 아름다운 순간이 이번 경주 가장 주목도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4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국내산 5군의 경주. 자, 출주마 중에서 최근에 사실 좀 의외의 성장을 보이고 있는 마필이 좀 있습니다. 바로 5번마 드림엑스인데, 이거는 솔직히 최근에 연투가 나오고 있는데 12월 경주하고 1월 경주를 보면은 사실 굉장히 좀 힘겨운 전개였어요. 그러니까 상대를 이기고 있기는 한데 이게 좀 어부지리도 약간 좀 보이고 쥐어짜는 느낌이 좀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승분전이었던 2월 경주에서 인기도가 바닥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그 당시에 그 손오공이라는 마필을 굉장히 세게 보고 들어간 상태에서 절대적으로 무시했던 마필이었는데 막상 뚜껑을 까고 보니까 12번 게이트에서 전개가 쉽게 가지도 못했어요. 오히려 3착을 차지했던 손오공 같은 경우는 내측에서 최저 꽃자리 전개를 탔고 드림엑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겨운 전개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마지막 150m 구간에서의 끝걸음은 굉장한 여유를 보였던 마필이 드림엑스. 어떤 느낌까지 받았냐면 만약에 드림엑스가 손오공 자리에서 최적 전개를 탔다면 당시의 우승 마필이었던 당대 챔피언도 누르지 않았을까라고 볼 정도로 마지막 끝걸음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부분. 이제는 인기마로 돌아옵니다. 인기마로 돌아오는데 사실은 지난번 조교는 크게 느낌도 없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직전에 대비해서 조교가 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조교가 늘었어요. 늘었는데 중요한 거는 상대가 더 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은 조건 자체죠. 좋다는 겁니다. 이번에 외곽이 아니에요. 그리고 드림엑스의 최근의 경주를 냉정하게 지켜봤을 때 이거는 전천후 마필이에요. 단순히 선행, 선입, 취입 어느 정도 딱 방향성을 딱 두고서 공략하는 마필이 아니라 그 전체적인 전개에 따라서 굉장히 자유롭게 끌어낼 수 있는 마필이 바로 5번마 드림엑스. 자, 이번에 5번마 드림엑스. 2번마 너른에이스가 내측에서 레이스를 상당히 끌어가는 경주이긴 하지만 5번마 드림엑스가 최근에 보여줬던 그 행보를 봤을 때는 이거는 첫 번째 우승도 한번 기대가 되지 않겠느냐 볼 정도로 굉장한 높은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폭탄으로 입상했던 마필 그 다음 경주에서 굉장히 좀 세게 보는 거 요거 조심하거든요. 왜냐면 그런 마필들이 뒤통수 많이 치기 때문에. 근데 5번마 드림엑스 같은 경우가 만약에 직전 대비해서 말이 별로였고 유지하는 정도이고 이러면은 저도 세게 보지는 않겠는데 이거는 오히려 순수하게 마필의 조교시 성과를 보면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5번마 드림엑스는 이번에는 인정을 해야겠다. 지난번에 덜 보고 뒤통수를 맞았는데 이번에는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제 5경주 5번마 드림엑스. 이거는 만약에 여기서 드림엑스가 빠지면은 이거는 완전히 뒤통수 맞는 겁니다. 진짜 뒤통수 맞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최근 3번의 경주에서 보여줬던 어떤 행보라든가 특히나 이번 경주를 준비하면서 조교시 완성을 봤을 때는 이거는 웬만하면 인정이 되는 마필이다. 그래서 드림엑스를 일단은 세게 보는 거고, 너너레이스는 전개가 이번에 굉장히 쉽게 풀릴 수 있는 전개가 맞기는 한데, 이거는 말이 너무 끌려. 너무 끌려. 4코너까지 어떤 진행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변수가 생길 것 같다. 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5번마 드림엑스는 일단 액면을 인정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5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 들어갑니다. 자, 아직까지 승부처가 안 나오고 있죠. 저는 1경주부터 어느 수준 전까지는 세게 먹을 만한 경주들이 없어요. 대체적으로 인기마들 인정한 상태에서 알차게 잡아야 되는 마번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전반부, 중반부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6경주 1300m 금산 3군, 5군입니다. 이번 경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1경주, 2경주, 3경주, 4경주, 5경주까지 이어졌던 그 흐름 자체가 뭐 그대로 이어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7번마 썬플래시에 대해서 굉장한 노림수가 있었기 때문에 딱 뜨는 순간 이거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돈이 좀 될 만한 인기도여야 되는데 이게 편성을 보니까 무조건 팔려. 무조건 팔릴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나 말이나 일단 호우대가 딱 좋으면 밥 먹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일단은 호우대가 참 좋아. 잘생겼어. 체형이 이거는 뛸 수밖에 없는 체형이 딱 좋아. 이 마필이 2015년도 3월 14일 날 당시에 이제 2착을 차지했어요. 그게 이제 육군 경주에서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년 동안을 존나게 매고 있거든요, 지금. 1년을 지금 착순을 오르내리면서 엄청나게 매고 있는 마필이 썬플래시. 근데 1년 정도를 쫙 마필. 그러니까 이거는 좀 빨리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데뷔 초에 성장 자체가 빨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완전히 덜 된 상태에서 5군에 올라와서 계속해서 지금 물 먹고 있는 마필이 7번마 썬플래시. 근데 이번에 7번마 썬플래시 1년간의 약간 고생이라고 해야 되죠. 1년간의 고생이 이번에는 좀 빛을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경주다. 자, 최근에 보면은 분민호, 조성권, 정정희 이렇게 좀 기승 패턴을 좀 가져갔단 마필이거든요. 물론 그 중에 뭐 성권이 좀 낮기는 한데, 성권이가 뭐 최근에 좀 서울에 올라와서 뚜렷하게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약간 능력 기수로 분류하기 조금 애매한 상태에서의 그 이후에 뭐 그걸 제외하고 뭐 부민호라든가 정정이라든가 이런 기수들의 기승 자체는 뭐 크게 의미를 둘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도 누가 탔었냐 하면은 이제 뭐 안효리라든가 뭐 이현종이라든가 약간 좀 이게 예다할 정도의 그런 임팩트가 가진 기수들은 없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기수가 교체됐습니다. 12조에서 박태동 기수의 카드는 굉장히 강카드죠. 자, 마필 자체가 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기수 교체, 그리고 이번 경주 출주마들의 면면을 봤을 때는 이번에 썬플래시 같은 경우는 한번 코를 들이댈 만한 경주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번 제 6경주 7번마 썬플래시. 자, 힘이 붙으면서 최근에 앞에 끌어내는 능력도 상당히 좀 보완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번 경주 같은 경우는 앞이 강하지 않거든요. 강하지 않다면 저는 7번마 썬플래시가 분명히 1년간의 그런 약간 고생이죠. 충분히 보답받을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되지 않냐라고 말씀드리면서 6경주 7번마 썬플래시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추천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 들어갑니다. 1300m 금산 5군 8두 딱 커트라인 걸린 그런 경주입니다. 8두 경주인데 사실은 7두 경주라고 볼 수 있죠. 14조에서 1번마 돌체비타하고 8번마 라운나라하고 두 마피를 같이 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경주를 성립시키기 위해서 14조에서 두 마피를 냈다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또
그 14조에서 라운나라하고 일본마 돌체비타를 조교 때 같이 조교를 시켰다는 겁니다. 이건 누가 봐도 라온나라를 위한 그 조교 내용이죠. 라온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까지 그 우승이 없습니다. 데뷔전부터 시작해서 2차, 2차, 2차 그리고 지난번에 3차. 근데 지난번에 3차한 내용을 보면은 현군에서의 거의 강경주제 강경주. 중상경주가 아니라 상급. 거의 5군에서 최고 레벨의 마필들이 나왔던 그 경주에서 3착을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 같은 경우는 등급이 한참 아래, 그야말로 많이 떨어진 그런 마필들 간의 경주거든요. 이거는 아마 분명히 14조라든가 페로비치 기수가 단순히 입상이 아니라 우승을 염두에 두고 이번에 탈 겁니다. 염두에 두고 탈 거예요. 이 마필이 데뷔전, 2전, 3전 이렇게 쭉 걸쳐오면서의 과정을 보면 상대도 그랬고 뭐 전개도 그렇고 쉽게 갔던 경주들은 사실은 11월 경주밖에 없었는데 그 당시에도 사실 12번 최외곽 게이트, 14번 최외곽 게이트에서 초반에 힘을 이빨 쓰고 조지고 나왔던 경주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경주 같은 경우는 8도 단촐한 편성에 뭐 없잖아요. 없어. 이거는 단순히 입상이 아니라 우승권에 대한 강력한 노림수를 가지고 탈 거니까 이번에는 복승식보다는 뭐 쌍막권에, 물론 뭐 큰 차이는 없겠지만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좀 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번 제 7경주 8번마 라온나라는 이거는 뭐 대가리 승부가 확실한 거니까 의심 없이 들어가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7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8경주 들어가는데요. 7경주까지 무난하게 갑니다. 근데 1경주부터 7경주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포인트입니다. 8경주부터 승부가 시작이 돼요. 8, 9, 10, 11, 뭐 12까지 쭉 이어지는 이 패턴, 후반부 이 승부는 전반부하고는 조금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뀌는 상황입니다. 바뀌는 상황이에요. 근데 나는 그러면은 뭐 쭉 쉬다가 8경주부터 배팅을 좀 하겠다? 나쁘지 않은 판단입니다. 근데 저는 왜 1, 2, 3, 4, 5, 6, 7까지 선택지를 두지 않고 8경주 이후부터 뒀냐면은 1경주부터 7경주까지는 포인트를 쌓아놓을 수 있는 찬스입니다. 뭐냐면은 총알을 챙길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엄청나게 40배, 50배, 100배, 200배, 300배를 맞춰갖고 뭐 이빨 돌을 채워놓는 게 아니라 차곡차곡 저배당이지만 적중의 수, 적중의 질, 적중의 연속성 이런 걸 갖고 계속해서 차분하게 계속해서 포인트를 쌓아놓고 8경주부터는 시원시원하게 한번 들어가겠다는 거죠. 그거죠. 주머니에 있는 내 쌈짓돈을 꺼내갖고 들어박는 게 아니라 차곡차곡 쌓아오는 그 포인트를 갖고 돈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팅 그 어떤 전략이에요. 이거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경주부터 7경주까지 1경주 시작자본에서부터 조금씩 채워놓은 어떤 포인트를 갖고 8경주 이후부터 질러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경주부터 7경주까지가 오히려 보면 그 승부가 들어가는 8경주 이후부터보다 8, 9, 10 이때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1경주부터 7경주까지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 건지. 그래서 1경주부터 7경주까지 분명히 어떤 포인트가 쌓아질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되는 8경주부터는 굉장히 질러갈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4번마 썬파이터가 이번에 선행입니다. 또 선행이에요. 그냥 선행이 아니라 완벽한 선행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난번에 썬파이터가 뛰었던 편성이 약하지 않습니다. 그 편성에서 선행 추가이로 버텼다? 능력으로 볼 수 있죠. 근데 저는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봅니다. 해서 저는 4번마 썬파이터에 대한 능력을 이번에 인정하지 않겠다. 빼겠다는 겁니다. 썬파이터를 걷어내고 승부를 하겠다는 겁니다. 시원하게 쑥 걷어내고 8경주 승부하겠다는 거예요. 이번 주 8경주 출전 수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의 썬파이터의 인기도 인정하지 않고 첫 번째 승부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8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경주 들어갑니다. 1400m 혼합 4군
8경주에 이어서 9경주 연타로 들어갑니다. 자, 8경주의 썬파이터가 무너지고 우리가 돈이 좀 되면 9경주는 그대로 엎어가는 거예요. 그대로 엎어가는 겁니다. 이번 이제 9경주. 이번에도 역시 2번마 슈퍼라이트닝이 최근의 그런 행보, 최근의 좋은 흐름을 갖고 상당히 많은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인데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의 슈퍼라이트닝이 보여줬던 어떤 전개라든가 결과물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번에는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경주가 이번 제 9경주. 물론 직전 경주 썬파이터처럼 무조건 빼자 이런 얘기 못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위험하게 보고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준비된 진한 한방이 있습니다. 준비된 진한 한방이 있는 경주입니다. 이번 제 9경주 8경주에 이어서 연타로 들어갑니다. 충분히 의미를 갖고 들어갈 수 있는 두 번째 승부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9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경주 들어갑니다. 1700m 국내산 4군 11마리의 마필들이 출주합니다. 블루가디언이 굉장히 좋은 행보를 보였다가 특별경주 한번 잘못 나온 이후에 완전히 지금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근데 블루가디언의 최고의 장점은 꾸준함이에요. 이제 이 마필이 5세가 넘어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4세 때 한참 좋을 때 연투를 쳤기 때문에 이제 5세로 넘어오는 과정 속에서 약간의 불안 요소를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한참 좋을 때 그런 느낌은 없어요. 근데 한 가지 1번마 라운블레벤을 제외하고 3번마 터치플라잉, 4번마 어거스트러시, 8번마 스타보니비, 외곽의 11번마 삼바 페스티벌의 공통점이 뭐냐? 중거리에 대한 경험치가 많지 않다. 그리고 1번마 라운블레벤 같은 경우는 사실 약간 좀 불안 요소가 좀 있었거든요. 최근의 레이스를 보면은 전개가 굉장히 쉽게 풀리는 걸 계속해서 보여줬어요. 근데 이번 경주 같은 경우는 3번마 터치플라잉, 스타보니비, 삼바 페스티벌, 어거르트러시까지 초반에 굉장히 치열하게 레이스를 끌어낼 마필들이 많은 상태에서 1700. 이거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1700에서 내치 게이트는 굉장히 이점입니다.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근데요, 그것도 어느 정도 초반에 붙여주는 전개가 그려졌을 때 얘기인데, 지금 이 레이스처럼 기본적으로 이 마필보다 빠른 마필이 4마필, 5마리 정도가 외곽에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1번 게이트가 독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초반에 자리를 못 잡을 경우는 자칫하면은 바닥권을 밀릴 수 있는, 오히려 1번이 독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의 부담 중량이 늘어났다. 여러 가지로 고민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나머지 마필들은 중거리 경험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블루가디언, 저는 이 블루가디언의 이번 경주의 결과물에 따라서 이 마필의 앞으로의 행보를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블루가디언이 승부가 안 되면 저는 블루가디언 같은 경우는 완전히 꺾인다. 완전히 꺾인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이번에 입상한다 하더라도 약간은 좀 쥐어짠 느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블루가디언 같은 경우가 직전 경주 무너졌는데 그 이전의 경주 바세리온, 벨리스타, 황룡비상 요 레이스가 약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결국 이 마필 같은 경우는 1400보다는 1700 이상의 거리에서 충분히, 왜냐면 타이밍을 중간에 잡고 나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직전 경주 1400m의 레이스는 의미를 두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이전의 경주에서의 행보를 본다면 저는 충분히 이번 경주 현군에서의 놓고 할 수 있는 막배팅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저는 6번마 블루가디언 이거는 굉장히 강하게 보고 이번에는 배팅을 하고 싶다. 조건이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조건 면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물론 조교 상태라든가 마필 컨디션이 한참 연투 칠 때 그 엄청난 모습, 그런 모습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재걸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태에서의 53의 부담 중량이라면 이건 충분히 해볼 만한 상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10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경주 들어갑니다. 이번 경주가 사실은 보존 경주 성격을 좀 띠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 출주하는 마필들과 이 조건 자체는 2월 28일 날 기억하시죠? 엄청 눈 온 날. 눈 와갖고 그때
몇 경주야? 10경주, 11경주, 8경주 이렇게 아마 경주가 취소됐을 거예요. 8경주, 10경주, 11경주. 그 취소된 날 고경주였습니다. 그리고 요 레이스가 2월 28일 경주에서의 저의 메인 승부였습니다. 원래는 메인 승부였어요. 근데 거의 그 마필들이 그대로 나온 경주가 이번 11경주. 그때 당시에 그 문자 내용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이제 음성은 충분히 많은 분들께서 들으셨고, 그 마음은 그대로 갑니다. 그때 제가 음성과 문자를 통해서 메인 승부 마번으로 날렸던 그거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가요. 왜냐면 금화필들이 거의 다 나왔고요. 조건상으로 봤을 때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저는 그대로 갑니다. 그 마번 그대로 갑니다. 이번 제 11경주 2월 28일 2월의 마지막 제주 양일간 최고 자신 있는 경주라 말씀드렸던 바로 그 메인 승부. 그 마번 그대로 갑니다. 물론 번호는 틀리죠. 게이트를 넣었으니까. 하지만 그때 노렸던 대가리 놓고 때렸던 그 마번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게 메인입니다. 이게 메인이에요. 2주간 기다렸던 그 레이스 그대로 이번에 꽂아 넣습니다. 이번 제 11경주 토요 전체 레이스 중에서 가장 힘있게 들어가는 경주 이번 제 11경주 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1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경주 들어갑니다. 1400m 2등급 8번마 OS 와답이 연승을 거두다가 직전에 미끄러졌죠. 미끄러졌습니다. 4연승을 거두고 이마필 같은 경우는 데뷔전, 2전, 3전까지 우리하고 참 좋은 업을 보였죠. 데뷔전에서 이동국기수 기승했을 때 제가 승부경주를 때렸던 마필인데, 자, 직전 경주 미끄러졌습니다. 부담 중량. 근데 지난 경주 같은 경우는 솔직히 조금 실망스러웠다. 결과적으로 상대가 조금 강했다는 것도 있기는 했지만 의외로 직선에서 조금 터부작거리는. 근데 어느 정도는 예견된 상황이었어요. 워낙에 힘으로 뛰고 떡대가 크고 뭐 이런 게 있어갖고 어느 정도는 예상된 부분이긴 했지만 조금 아쉬웠다. 그리고 이번에 조성공 기술 교체가 되면서 57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죠. 선행만은 사실은 부중 보는 게 아니에요. 4코너까지 얼마나 쉽게 갈 수 있느냐 그걸 보는 건데, 자, 지난번하고는 조금 다르죠. 이번에도 역시 선행은 당연한 거고요. 4코너까지는 지난번보다 훨씬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8번마 OS 가닥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무너졌고 부담 중량이 늘기는 했지만 저는 뭐 오히려 조건은 지난번보다 더 좋다. 이제 문제는 이제 내 직권의 1번마 베스트 나인이 워낙에 꼴통이라 초반에 베스트 나인에 기승한 지하주 기수가 어떤 행보를 보이냐에 따라서 약간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워낙에 OS 와다이라는 마필 자체가 대하시 능력이 워낙에 세기 때문에 웬만하면 베스트 나인과의 경합이 아닌 시원하게 치고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이 8번이 끌어내고 1번이 끌어내면은 레이스가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그러면은 중위권에서 따라오는 마필들이 타이밍을 못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8번마 OS 와답은 이 정도 편성에서는 버틴다. 이렇게 보는 게 쉽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12경주 부담 중량이 올라왔지만 사이즈가 다르다. 이번 주 12경주 8번마 OS 화답은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준비한 12개 경주 모두 정리를 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딱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1경주부터 7경주까지의 승부가 1차 승부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1차 승부가 되겠고 8경주부터 마지막 12경주까지가 또 2차 승부가 됩니다. 완전히 다른 성격이죠. 저는 이번 주 토요일마 같은 경우는 뚜렷한 전략을 가지고 붙습니다. 뚜렷한 전략을 가지고 붙기 때문에 1경주부터 마지막 12경주까지 결코 하나하나 쉽게 가는 경주는 없습니다. 다적중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적중의 연속성과 질에 있어서 상당히 고민하고 들어가는 토요일마일입니다. 많이 준비한 만큼 단단하게 현장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이 2016년도 전체 지금까지 진행됐던 모든 경마회 중에서 가장 의미가 있었던 경마회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원해 드리면서 장석 의경마 1경기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